2014년 5월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출문제인 것 같아요. 물류생산 통틀어서. 그 다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인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ERP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오픈 멀티벤더 특정 하드웨어만 의존하는 오픈 형태를 채용하고 CS형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오픈 멀티밴더의 특징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정 하드웨어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가 잘못된 거야? 그죠? 내용을 지금 잘못 설명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마 특정 하드웨어의 운영체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연계가 가능한 개방형 시스템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설명이 틀렸다. 1번 답 바로 체크해 주시고요. 나머지 읽어보세요. 제가 그냥 넘어간다 해서 여러분들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꼭 체크해서 읽어주시고요. 특히 ERP 부분은 다 맞추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2급에서는. 왜냐면 얘가 배점이 높아요. 5점씩이기 때문에. ERP 시스템 투자 비용에 대한 설명 중 시스템 전체 라이프 사이클 이거 제가 에우라 했죠 이제. 요거 그냥 책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낸 겁니다. 얘를 뭐라 불러 우리가? 그렇죠. 총 소유 비용에 대한 정의가 그대로 나와 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은행 문제예요. ERP 도입의 성공 요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다. 맞죠? 현재 업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지 말아라. 답은 2번입니다. 자, 4번. ERP 도입의 기업 사원들을 위한 ERP 교육을 진행할 때 고려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사적 참여가 필요하다. 그쵸? 지속적인 교육 훈련 필요하다. 최소한의 커스터마이징이죠. 답은 그렇죠. 3번입니다. 자, 5번 문제. 노동 생산성 척도에 대한 예시로 적절한 것은 교대 횟수당 산출량. 그렇죠. 여러분들 노동 생산성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몇 교대로 할 거냐, 사람을 얼마나 많이 쓸 거냐. 1번은 맞는 얘기고요. 전력 사용 시간당 산출량. 얘는 뭐 기계 생산성, 자본 생산성, 에너지 생산성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네요. 지금 얘는 기계 생산성, 자본 생산성, 에너지 생산성이죠. 1번이 답이 된다. 자, 6번 채찍 효과입니다. 관련된 설명은 무엇입니까? 전체 공급망상의 수익성이 증가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수요 정보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얘기한다. 자, 채찍 효과와 관련된 설명 다시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채찍 효과. 채찍 효과를 방지했을 때 오는 효과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채찍 효과가 결국에는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채찍 효과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공급망의 상류와 하류 얘기를 하고 왜곡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비자가 있는 곳에서부터 우리가 만들어내는 제조지까지의 그 정보가 왜곡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힙, 황소의 꼬리처럼 파장이 커져서 그 왜곡이 점점 커져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망상의 수요 정보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이야기하고 채찍 효과는 그 결과 공급망 관리가 잘 안 되고 조정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떨어지고 잘못된 수익 예측을 통해서 서로 간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정보가 통합이 안 된다는 얘기 지금. 자, 그러면 수익성은 감소한다가 되겠고요. 수요 정보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이야기한다. 2번이 맞네요. 조정활동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정확한 수요가 반영이 안 되죠. 자, 한번 봤고요. 문제를 좀 어렵게 낼 줄 알았는데 너무 쉽게 나와서 읽으면서 헷갈렸네요. 생산 및 재고 시스템을 위한 총괄 계획 수립에 있어서 수요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략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 총괄 생산 계획의 수요 변동에 대한 4가지 방안이 있어요. 그래서 생산율의 조정, 그 다음에 재고 수준의 조정, 고용 수준의 변동, 그 다음에 하청 및 설비 확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8번 총괄 생산 계획의 수립 절차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선은 뭐 해야 돼? 수요 예측을 먼저 해야 되겠죠. 1번은 아웃되고요. 수요 예측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생산 능력을 조정하겠죠. 인력과 기계에 따라서 생산 능력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전략적 대안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생산 기간별 수요를 배정해 준다. 답은 4번인데 요거 나온 김에 한번 봐주시고요.
이 내용이 교과서에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번 읽어주시라. 자, 9번 일정 계획의 방침을 수리하기 위해 작업의 흐름을 신속화를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작업 흐름의 신속화는 가공 로토스를 적게 하면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자, 수립하기 위해인데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 작업을 빨리 돌아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공정 계열을 진결화하면 안 되고 뭘로 해야 돼? 병렬화를 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동 로토스를 작게 해야 되고요. 이건 맞고요. 가동 로토스를 적게 해야 되고요. 대기를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10번 PRT, CP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됐습니다. 간트 차트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됐다. 맞죠? 주 일정이 포함된 계획 내용은 원가 계산에서 활용된다. 지금 여기서는 주 일정 공정이 포함된 계획 내용은 일정 관리에서 활용하는 거죠. 원가 계산은 생뚱맞은 게 나왔습니다. 용어가. 그리고 대규모 장기간 사업에 적합한 방법이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형태로 표시함으로써 일의 순서를 상세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아마 3번은 프로젝트 생산 방식에서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주시고요. 자, 11번 공정 계획의 수행을 하기 위해서 업무로 적절한 것은 작업의 위험 요소를 결정한다. 자, 공정 절차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래요. 그러니까 원재료를 어떻게 사용해서 어떤 공정에서 가공할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게 절차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 절차가 되겠죠. 그렇게 나온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4번이죠. 4번. 요거는 지문에 나와 있는 거를 갖다 응용해서 한번 꽈놨다. 봐주시면 되고요. 12번. 공정분석 기호의 대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기는 잠시 멈춰 있는 거죠. 자, 1번은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위치에 변화를 주는 거, 운반이죠. 자, 형상에 변화를 주는 거, 가공입니다. 계획에 의해 쌓아두는 거, 저장이죠. 자, 여러분들 저장은 계획적이고 관리적인 활동이에요. 하지만 잠깐 체류되어 있는 걸 우리가 뭐라 불러? 그렇죠. 대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괄호는 시간의 단위로 작업량을 표현한 것으로 1인, 인시, 인분. 기억나시나요? 일시, 분으로 세 가지 단위가 있다고? 이거 뭐라 했어? 공수죠, 공수. 여러분들 공수가 해당이 됩니다. 공수라는 거는 시간의 단위, 작업량을 표현한 시간의 단위,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14번 간트 차트의 특징을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계획 변화 또는 변경이 어렵다. 맞아요. 화살표로 표시되고 바로 표시되다 보니까 한 번에 일정을 틀으면 다 그걸 다시 그려야 되고 일정을 조율해야 되죠. 사전 예측에 유용하나 사후 통제가 어렵다? 아니죠. 간트 차트는 사전 예측이나 사후 통제가 곤란하죠. 그래서 지금 2번이 잘못됐고요. 복잡한 일정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맞고요.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는데 부적합 하다. 4번도 맞네요. 답은 2번. 자, 15번. 칸반 시스템에 대한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고의 최소화 및 낭비를 배제한다. 그죠? 괜찮습니다. 모든 공정의 생산량 균형을 유지한다. 얘도 괜찮네요. 수요가 발생할 때만 작업을 진행한다. 그죠? 칸반은 G트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G트. 밀어내기 방식은 아니죠. 풀 방식이죠. 풀 시스템. 가장 대표적인 풀 시스템입니다. 답은 4번. G트의 7가지 낭비 기억나시나요? 과잉 생산, 뿌리 낭비, 재고의 낭비, 운반의 낭비, 분량의 낭비, 가공 그 자체의 낭비, 동작의 낭비, 대기의 낭비입니다. 자, 여기서 해당되는 것은 했어요. 운반의 낭비죠. 뭐 인력의 낭비, 원가의 낭비, 품질의 낭비 이런 거 없었습니다. 자, 17번 문제. 경제적 주문량을 계산하기 위한 가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EOQ 문제, 가정으로 옛날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단위당 구입 가격은 항상 일정하다. 틀렸고요. 1회 주문 비용은 고정되어 있다. 2번도 틀렸고요. 품목 단가, 유지 비용, 준비, 구매 비용도 지금 얘는 뭐예요? 변동된다 라는 거죠. 일정하다는 얘기죠.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하다는 가정인데 계속 변동한다고 다 바꿔놨네요. 일정하다. 그 다음에 주문한 양은 조달 기간이 지나면 즉시 들어온다. 4번이 맞죠.
17번 같이 옛날에 문제 많이 났어요. 그 공식 자체를 이용해서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공식하고 가정을 꼭 기억해 달라. 18번 자재 소요 계획의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냈습니다. 생산 소요 기간이 늘어난다. 아니죠. 줄어들겠죠. 납기 준수를 통한 생산 서비스가 개선된다. 이게 지금 납기 준수를 통해서 고객 서비스가 개선되고, 지금 여기서는 2번 문제 애매하긴 했어요. 제가 얼핏 봤을 때 2번이 답인가 하고 봤더니 생산 서비스가 아니라 지금 무슨 서비스예요? 그죠? 고객 서비스가 좋아지는 거죠. 재고 수준이 감소되며 자재 재고 비용이 낮아진다. 3번 맞네요. 자재 부족 최소화죠. 그죠? 지금 뭔가 약간 조금씩만 바꿔놨어요. 4번도 틀렸네요. 가장 적절한 건 3번. 자, 19번 계략적 능력 요구 계획 RCC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 했습니다. MPS와 제조 자원 간의 크기를 비교하지 않는다. 틀렸죠. 비교한다라고 돼 있으면 맞았을 텐데, 생산 능력 측면에서 MRP는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MRP 나오면 안 됩니다. MPS가 얼마만큼의 제조 자원을 비교해서 자원을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않느냐를 보는 거죠. 답은 4번. 자, 20번 SCM의 추진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생산 효율화, 구매 비용 절감, 물류 비용 절감 들어가네요. 근데 SCM은 무슨 업무예요? 통합 업무 시스템이죠. 여기서 부분적 정보 시스템은 옛날 MIS 얘기하는 거죠. 옛날 거. 부분 정보 시스템 얘기하는 겁니다. 가져온 거예요, 그냥 용어를. 자, 그래서 한번 봤는데 한 두세 문제 정도 2급에서도 헷갈리게 나온 문제가 있는데, 더 상관없는 게 2급은 딱점이 얼마에 60점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 서너 문제는 얘도 4문제 정도는 버리고 가도 괜찮은 겁니다. 제가 왜 버리고 가도 괜찮다고 하냐면, 여러분들 잘 맞을 수 있는 걸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그 분야에서 다 맞으면 실기가 또 있잖아요. 생산은 실기가 엄청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에서만 꽈락만 안 나고 한 60점, 70점만 맞아주면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산을 2급까지 해서 필기를 풀어봤는데, 다음에 실기를 풀어보고 이제 제가 정리하고 있는 이론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한 강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면서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